여기서 호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자, 호주.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호주는 섬이 아니잖아요. 육지, 대륙이라고 한단 말이야. 360도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 섬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섬이 아니래. 뭔가 그 기준이 궁금한 거야. 그린란드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이게 대륙이냐 섬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고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입니다. 신기하더라고. 지금 봐도 호주랑 그린란드랑 크기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저 지도상에서도. 저 지도도 왜곡이 있는 거야. 실제로 그린란드보다 호주가 3배나 크대요. 그러니까 지도가 왜곡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지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야. 호주가 지금 769만 2천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럼 그린란드가 216이니까 몇 배 되네요. 그죠? 호주가. 한반도가 남북한 다 합하면은 22만 748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럼 뭐야 지금? 한반도를 둘 다 합했을 때도 22만이야. 22만의 몇 배예요? 약 35배입니다. 남북한 다 합한 거에 35배나 커요. 호주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죠 지금.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간다 이거 처음으로 시도하는 컨텐츠입니다. 국가의 역사.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아주 얕고 넓게 알려주는 내루미 역사. 간다 내루미 역사로 간다휴. 내루미 역사 1탄 호주입니다. 오늘부터 가끔 이제 요 컨텐츠 국가 하나하나만 콕콕 집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설명해드리는 그동안은 좀 종합적으로 알려드렸어요. 뭐 북미면 북미, 뭐 북아메리카면 북아메리카, 중미면 중미, 남미면 남미, 뭐 아니면은 뭐 유럽에서 몇 국가 섞어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러시아도 뭐 따로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근현대에 탄생한 국가만 콕 집어가지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호주가요 지금 영어로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옛날에 청나라를 많이 따라했잖아 조선이. 미국도 원래는 메이거, 중국이 메이거라고 부르던 거를 조선은 미국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왜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라고 불렀느냐.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호주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고우슈라고 불렀대.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 저 대륙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부르자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를 부를 때 이제 이 한문을 썼는데 이거를 조선에서 읽으면 호테자리아라는 거지. 그걸 줄여서 이제 호테자리아 주 거기서 이제 중간에 테자리아를 빼가지고 호주가 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호주가 뭐죠? 영연방이죠? 영연방 2022년까지 지금 존재하는 영연방 중 하나입니다. 속해 있는 국가가 저게 단데요. 많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19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나 기타 등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이는 이제 좀 중남미에 있는 이름 길고 신생 국가들 있죠.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호주랑 뉴질랜드랑 파푸아누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요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영연방이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연방 얘기가 나와서 기회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영연방은 실체가 없습니다. 왜 가끔 언론 기사 보면은 호주랑 영국이 같이 뭐 군사 훈련을 한다, 영연방이기 때문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연방이 아니더라도 같이 해야 됐던 군사 훈련이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영연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국제정치적으로 아니면 국내 정치적으로 얘네들이 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아. 문화적으로 보면은 저 영연방이 영어를 비슷하게 쓰고 아니면 영국 여왕을 또 섬기잖아요. 뭐 영국 여왕의 뭐 손자가 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뭐 그럴 때 뭐 다 같이 환영하고 저 영연방 국가들이 막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으나 국제정치적으로는 뭐 영연방이니까 어마무시한 파트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히 뭐 없다.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현재 호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호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호주 총독입니다. 영국 여왕이 임명한. 지금도 있어요. 이 총독이란 자리가. 지금 데이비드 얼리라는 호주의 총독이 따로 있어. 이 양반이 지금 연봉도 호주 대법원장보다도 높고 여러모로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지금 2022년까지도 호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법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국가 수반은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합니다. 근데 상징적이라 그랬어. 이 호주의 상징적인 국가수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호주 지역을 관리하라면서 임명한 총독이 바로 데이비드 헐리 아저씨다 이 말이야. 근데요 사실상 이 데이비드 헐리가 그러면은 여왕이 그냥 자기 멋대로 정한 건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호주의 어떤 이벤트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이 데이비드 헐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영국 여왕께서도 임명하신 거야 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 거지, 여왕이 구지구태여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여왕이 독자적으로 뭘 정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솔직히 이 데이비드 헐리라는 총독은 호주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정해서 영국 여왕한테 야 네가 고른 거야 이제 자 초이스 임명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호주의 정치인들이 정한 거야. 이 양반은 그냥 사인만 해달라 여왕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재밌잖아. 와 이번에 영국 여왕께서 데이비드 헐리 총독을 임명하셨대.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이벤트성이 있잖아요. 저 그런 거지. 지금 저 데이비드 헐리가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면 원래 호주의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 스펙이 이거야. 과거 호주의 삼성 장군이었고 호주 국방부 차장이었어요. 그리고 호주 방위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저게 호주에서 지금 사실상 굉장히 가장 높은 급의 군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엔 뭐 하냐면은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라는 주가 있어요. 주. 여기 보면은 뉴사우스 웨일즈라는 이 주 보이시죠? 이 빨간색. 저 주의 주지사였어 원래.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예요? 데이비드 헐리는 호주에서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이었던 거죠. 군 계급도 가지고 있었고 군인이었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총독까지 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형식적으로는 이 호주의 총독이 정부 부처의 뭐 장관이 임명을 하려고 해. 뭐 호주의 국회에서, 호주는 이제 총리가 있잖아요. 그 총리 내각제 아니야? 의회. 그 의회에서 총독님 저 이번에 뭐 국방부 장관 이 사람 할 거예요. 뭐 외교부 장관 이 사람 할 거예요. 얘기를 했을 때 형식적으로 승인해주는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근데 이 호주 총독 자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국민들이 호주 총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지금은 형식적으로 한다 한들 유사시에, 그리고 정말 이상한 정치꾼들이 많아졌을 때 총독이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불만이 없는 건데 형식적인 자리라는 거죠. 원래는 이 양반 바로 직전에 호주 총독이 피터 코스그로브, 이 양반은 월남전 참전 용사야. 그리고 호주 육군 참모총장 있었고, 그러니까 이 총독이란 자리를 정말 대단한 무언가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요. 이 양반 직전에는 여자였어요. 쿠엔틴 브라이스라고 해서 원래 호주에서 그 인기도 꽤 높았고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었어요. 뭐 인권평등 아니면 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야. 이 양반도 그래서 호주 총독이 된 거지. 호주 사람들에게 명망 있고 신뢰를 받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호주 총독이 된다는 거죠. 뭔가 든든하게,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국회에서 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호주의 기후입니다. 땅덩어리가 크니까 기후가 3개요. 한국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호주는 전국토의 50% 이상이 건조기후입니다. 보이시죠? 요 가운데 다 건조기후야. 위성지도로 봐도 그렇죠? 여기 다 건조야. 그리고 지도 보면은 여기 아래에는 우리나라처럼 온대기후라고 하죠. 온대기후. 요 초록색이 온대기후고 요 위에 파푸아누기니랑 인도네시아 바로 아래죠. 여기는 열대기후입니다. 개덥다 그러더라고요. 위에는. 호주가 근데 면적이 한반도의 35배라 그랬어요. 근데 2020년 기준 인구가 2,500여만 명입니다. 한국이 2020년 기준 5,178만 명이에요. 진짜 딱 절반 정도 되겠네. 그죠? 땅은 한국의 35배, 인구는 한국의 절반. 어마무시한 거지. 남한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또 호주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여기 보이죠? 호주의 서남부, 그리고 여기 동부랑 남부, 여기가 이제 살기 좋은 거야. 사실상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만 따지면 한반도의 몇 배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 사막이고 사람 살기 힘들다고 한들 광물이라던가 지하전이 굉장히 많죠. 호주가 호주가 중국에도 석탄을 수출하던 나라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리고 내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호주가 흑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호주에 뭐 워킹홀리데이 가보시거나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엄청 적어. 대부분 백인이고 그 다음 많은 것도 아시아계나 인도계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수많은
중미나 남미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고 갔었고 그들의 후손이 또 유럽에도 많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는 왜 없었을까?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간다유 미국 역사 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영국이 1700년대 중후반부터 노예제를 폐지했다. 근데 이거 말이 어다르고 아달라. 영국은 애초에 노예제도라는 게 없다고 봤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관념적으로 뭐 법적으로 햄스터는 키우면 안 된다. 아니면 햄스터는 노예다. 법적으로 그게 없어도 누군가는 집구석에서 햄스터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노예제가 없었지만 관습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간다요 미국 역사편에서 말했다시피 어떤 특정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법원에 가가지고 흑인 노예였던 사람이 영국 섬에 와가지고 청교도들의 도움을 받고 성공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노예제가 없다라는 거 판결이 나와. 그러다 보니 호주의 흑인들을 노예로서 노동력으로서 보내는 게 없었던 거죠 거의. 그래서 영국은 실제로 무려 80년에 걸쳐서 16만 명의 범죄자를 호주로 보냅니다. 호주의 현재 인구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 인구가 형성되기까지 저 16만 명의 범죄자들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중반에 걸쳐가지고 그 데려왔던 16만 명 범죄자들의 후손이라던가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지금 호주에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범죄자 16만 명이 지금 2,500만 명으로 그냥 팍 불었다. 이건 좀 에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호주 백인들 다 영국 범죄자들 후손이다. 그거는 과장이야. 그 16만 명이 2,500만 명이 지금 100년 200년 만에 갑자기 됐다. 이건 에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호주에 지금 사람이 2,500만 명이 되어간 과정을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당연히 누가 살았을까? 원주민이 살았겠죠? 인류학에서는 지금 기원전 한 5, 6만 년 전에 지금보다 해수면이 낮을 때 해수면이 낮으면 이제 뭐 파도도 덜해지고 바다도 좀 덜 짓맞고 이제 뗏목이나 카누 타고 좀 이동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지금 호주의 원주민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쪽에서 호주로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족 있죠. 그 양반들하고 호주 원주민은 다릅니다. 원주민의 어떤 유전자라던가 이런 게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원주민들이 여기로 와서 호주랑 뉴질랜드로 갔겠지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아예 다르다 그냥. 호주 원주민은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잖아. 마오리족은 필리핀을 거쳐서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를 거쳐서 뉴질랜드로 갔을 것이다. 따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따로. 완전히 줄기가 다르다는 거야. 줄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비슷하고 같은 계열일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된대요. 호주 원주민을 에버리진이라고 하죠. 에버리진. 그리고 뉴질랜드 원주민은 마오리족이라고 하고 둘이 엄청 가까운데도 유전적으로 별로 뭐 그렇게 비슷할 게 별로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가깝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가까운 개털이나 뭐가 가까워. 대략 2,000km래. 이게 2,000km. 2,000km면은 몇이요? 한번 여기서 그거 볼까? 지금 중국 여기 산둥반도 아래쪽 여기 들어간 데 있죠. 여기서 일본 열도를 뚫어야 2,070이네요. 어마무시하게 머네. 이게 지도상으로 지금 안 멀어 보이고 가까워 보여도 어마무시한 거리네요. 그죠? 대충 이런 거리니까. 지금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호주의 원주민들은 4만에서 7만 년 전에 호주에 도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마오리족은 언제 왔을까? 보통 우리가 원주민 하면은 몇십만 년 전, 몇만 년 전 이런 급이잖아요. 최근 연구 보면은 1200년경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나도 안 믿었어요. 요 때문에 이제 이성계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뭐 필리핀에서요 폴리네시아까지는 이미 진작에 갔겠지만 이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요 남태평양 쪽에서 이동을 한 거는 얼마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거 뭐 두 눈으로 보질 않았으니까 좀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호주의 원주민과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은 외모든 유전적으로든 어마무시하게 많이 다르대요. 저렇게 가까운데도 라고 저는 오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개털 뭐가 가깝냐고 이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개고생이지.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원주민들만 살던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 사람들도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에 들어가겠죠. 그죠? 바로 빡 스킵했습니다. 개쩔죠. 지금 기원전 얘기하고 기원전 만년 몇만 년 전에 호주 에버리진 얘기하다가 지금 바로 대항해 시대로 옵니다. 이 내로미로 가요. 개쉬워졌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어요. 자, 시작돼서 이제 호주에 딱 갔더니 대략 한 3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게 폭이 좀 넓어. 왜냐면 몇 명이 살았는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대략 한 50만 명 전후로 저 넓은 호주 전체 대륙에 퍼져서 호주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이 돼요. 지금 보면은 호주 원주민들이 굉장히 좀 아프리칸 흑인만큼 까매요. 그리고 외모가 또 아프리칸 흑인하고는 또 달라요, 살짝. 엄청 까맣거든요. 뭔가 마오리족은
동양계처럼 좀 황인에 좀 가까운 게 있거든요. 근데 호주 원주민들은 완전 그냥 흑인이에요. 근데 외모가 좀 다르대. 아무튼 그 유럽 사람들이 갔더만 대부분 캥거루 잡고 수렵 채집하고 농사를 안 지었대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갔던 한 1600년대 170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수렵 채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했다. 참 신기하죠. 북아메리카의 북미 원주민,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니면 옛날에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그들만 해도 옥수수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유럽 사람들이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원주민들은 수렵 채집이 아니라 농사도 짓고, 또 어떤 원주민들은 아예 그냥 농사가 아예 없고 수렵 채집밖에 안 하는, 요런 게 또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그죠? 실제로 1688년에 호주 북서부 해안을 탐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댐피어. 이 양반이 기록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사람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유인원들이 호주 대륙에 살고 있다. 그 유인원들은 농사도 안 짓고 수렵 채집만 하고 사냥을 하고 살아간다 라고 보고를 해요. 영국 본국에다가. 왜냐하면 당시 1600년대 후반만 해도 시각이 어느 시각이냐면은,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명사회와 조금만 다르면은 이게 실제로 인간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던 시대야.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로 부려먹고 이런 게 죄책감이 덜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그 흑인이란 존재를 같은 인간의 종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저런 고정관념이 있어. 이상한 관념이. 저 시대엔 그랬다는 거죠. 모르지 또 나중에 한 1000년 뒤에 뭐 3022년에 지구에서는 쥐든 고양이든 개든 인간이든 똑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구분도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번에 알아보니까 내가 과학 공부까지 했어. 대가리 빠개지는 줄 알았는데, 호주의 원주민들도 실제로 흑인이긴 한데 오스트랄로이드계래요. 오스트랄로이드. 이게 똑같은 흑인도 그 계열이 다르대. 흑인이 다 똑같은 흑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오스트랄로이드계가 따로 있고 아프리카계가 따로 있는데, 호주 원주민들은 이제 오스트랄로이드계라는 거죠. 실제로 호주의 원주민들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외모를 비교를 하면은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윌리엄 댐피어가 1688년에 호주 원주민들을 보고 새로운 유인원, 뭐 새로운 생명체다, 이렇게 영국에 보고를 해버린 거죠. 이 양반이. 쟤네는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은 무언가 없애도 상관없는, 그들을 학살하거나 뭐 함부로 이제 뭐 대하거나 이랬을 때 죄책감이 많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 옛날에 우리 쟁기질하던 소가 인간이라고 생각해봐. 뭐 상상이나 돼요 그거?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같은 인간은 좀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거부감이 있어요. 사회와 가정에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은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덜해지는 거지. 동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자, 기록에 따르면요, 호주를 가장 먼저 간 거는 네덜란드 탐험가래요. 네덜란드가 1606년, 그 다음 포르투갈도 1606년, 그 다음이 1607년에 스페인, 그 다음이 이 양반이야. 1688년에 영국. 그럼 뭐야 지금? 1606년이나 1607년에 이미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가 왔다 간 거네요? 근데 왜 얘네는 호주의 식민지를 개척을 안 했을까요? 그 네덜란드 사람이 처음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덜란드 탐험가가 빌렘 얀준이야. 이 양반이 하필 호주의 서쪽 북쪽을 본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요 서쪽에서 북쪽 요쪽 있죠. 요쪽을 본 거예요 처음에.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로드뷰로 한번 보자 우리 자기들. 이거 다 나무래 이게. 이렇게 뭐가 자라는데 얘네가 좀 간신히 자라. 이 꼬라지 보고 이제 꾸역꾸역 저렇게 뭐 나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뭘 식민지를 개척을 하냐, 요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런 꼬라지 보고 별로 식민지 개척의 필요성을 좀 못 느껴 이 아저씨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본국에서 너무 멀어. 식민지 개척을 호주에서 하려면 어찌됐든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든 물자를 보내든 기계를 보내든 쇳덩이를 보내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먼 거야. 너무. 지금 네덜란드 어디 있어? 네덜란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서 호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너무 먼 거야. 너무 머니까 좀 에바라고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유럽 사람들이 당시에 대항해 시대 때 당장 유럽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뭐예요? 콜럼버스가 왜 북미 가가지고 여기가 인도다 개소리했어. 인도다 이 말이야. 인도. 후추! 향신료! 후추! 홍차! 이런 게 관심이 가장 많을 때잖아요. 아무튼 북미든 중미든 남미든 가냐마냐 그런 얘기도 안 나왔었잖아. 인도로 빨리 가야 돼. 인도로. 전 유럽의 관심은 인도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존경하는 자기만의 상상력과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있었던 콜럼버스 아저씨가 여기서 슉 가더니 여기는 인도다.
왜냐하면 옛날 유럽지도 아시죠? 옛날 유럽지도 보면은 아프리카 유럽이 있고 여기로 가면은 바로 일본, 조선, 중국이 나와. 그리고 인도가 나오고. 북남미가 없었어 옛날 지도에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당연히 포르투갈의 바스쿠다가마가 요렇게 해가지고 인도 찍고 왔다고 하니 쟤는 멍청한 새끼다. 나는 스페인의 명을 받은 인간 콜럼버스는 반대로 빠꾸를 쳐서 바스쿠다가마보다 훨씬 더 빨리 인도에 도달하겠다. 그리고 간 거야 이쪽으로. 그리고 북미를 만난 거지. 바하마 제도 같은데 여기 쿠바랑 이제 요런 거 있던 데 있어요. 거기 가더니 여기가 인도다 이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자세한 건 간다위의 대양의 시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도에 가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까지 갈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거죠. 당장은 노예무역 때문에 아프리카, 그리고 향신료라든가 홍차, 후추 때문에 인도, 그리고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요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유럽 국가들이.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70년 4월에 지금의 시드니 보타니만이라는 만이 있어요. 그 만에 이 제임스 쿡이 도착을 해. 보타니만이 어디냐면은 시드니 보이시죠? 확대해 볼게요. 시드니 쭉 가면은 여기가 보타니만이야. 보타니! 자 이제 보타니만에 이제 제임스 쿡이 도착합니다. 도착을 해서 딱 훑어봐. 쫙 훑으면서 이제 지도를 그렸어. 자 여기는 이제 뉴 사우스 웨일즈다. 뉴 사우스 웨일즈주. 새로운 남쪽의 영국 웨일즈다 이 말이야. 요 웨일즈 있잖아. 영국 웨일즈. 새로운 남쪽의 웨일즈주다 해가지고 뉴 사우스 웨일즈주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제 영국 본국에 보고를 해. 이 사람이 그리고 제임스 쿡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나중 가서 남극까지 보고 온 사람이야. 대단한 항해사인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남극도 찍고 온 사람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와이를 탐험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한테 이제 죽창 맞고 죽어요. 괜히 나대다가 친한 척하고. 그 사람들이 적대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갑자기 친한 척하면 그 사람들이 화살을 쏠지 뭐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척하다가 죽었어.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뉴사우스 웨일즈주다라고 뭐 주 이름을 붙였든 말든 간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인도랑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 더 중요했었다. 그리고 제임스 쿡이 1770년쯤에 호주를 발견했다 그랬죠. 근데 1775년부터 뭐가 시작되죠? 미국의 독립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원래부터 영국인이었고 영국인 사업가였고 그냥 뭐 영국인 그 자체였던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영국인들이 우리는 이제 영국이 아니다 미국이다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하고 싶고 자기들 마음대로 홍차 밀수해서 계속 팔아먹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 미국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1754년도에 영국의 북미 식민지입니다. 파란색은 프랑스 거예요. 빨간색이 영국 식민지인데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지금의 뭐 뉴욕이라던가 이런 이제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해안가 여기에서 이제 영국인들이 갈라지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미국이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상황에서 영국 본국 입장에서는 저 미국이 갈라지려고 하는 거를 막아야죠. 근데 무슨 호주는 호주야. 영국 섬에서요 북미 식민지까지도 6주가 걸렸대. 6주. 당시 항해 기술로 한 달 반에서 2달이 걸렸대요. 영국 섬에서 여기 북아메리카 가는데도 2달 걸리는데 영국에서 호주가 얼마 걸렸을까? 내가 알아봤거든요 이번에. 옛날 항해 기술로 영국 섬에서 호주까지는 8달이 걸렸대요. 8달. 반년이 넘게 걸리는 거야 반년. 그 뭐 하려고 저기를 가 지금. 미국이란 국가도 지금 독립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영국 입장에서 무슨 호주를 신경 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또 미국이 어떻게 돼? 독립에 성공하죠. 그리고 미국이 갑툭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에 뭐 제임스 쿡이 뭐 발견하고 왔다는 뭐 호주 그런 데도 있는데 미국 쟤네도 갈라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식민지 조금 넓혀볼 겸 호주 한번 노려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호주라는 대륙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멀어. 너무 멀어 진짜 유럽에서. 그러니까 다들 저기를 식민지 개척을 할 시도를 안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찜해놔야 되는 거야 빨리. 자 그리고 영국은 당시에 반드시 저 호주 식민지 개척을 성공해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반드시. 1700년대 180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당시 기술이 좋아졌어. 좋아. 인구도 늘어나. 이민자도 영국에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영국 내부에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불황자, 노숙자, 도둑놈 넘쳐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빵 몇 개 훔쳤다? 그러면 얘네 교도소고 뭐고 간에 보내봤자 관리 감독 안 된다. 그냥 죽여라. 교도소도 감당이 안 되고 사회의 어떤 사법적인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사형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안 그래도 많고 실제 불황자와 거린들이 또 넘쳐 흐르는데 또 이 양반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니까 교도소에 일일이 수감시킬 그게 안 되는 거야.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편의주의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차라리 식민지 개척할 때 강제노동을 시킬까? 그냥 죽일 바엔 식민지 개척 강제노동 고고? 이런 발상이 나온 거야. 어차피 지금 호주 같은데 이런 데는 식민지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커 저기가 지금 호주가.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을 그냥 죽이거나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영국 섬에서 관리하거나 이럴 바에는 그냥 보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호주로 이제 보낸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범죄자면은 사형을 다 때린 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사형을 일일이 다 때리는 건 좀 에바지 솔직히. 그 사형을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도소가 꽉 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무역 같은 거 좋아하던 나라잖아요. 무역을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영국 섬에 항구나 항만건설에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영국 섬의 항만건설이나 항구건설에 이제 범죄자들을 투입시켜요. 그리고 밤에는 감옥선에 때려박습니다. 저 감옥선이라고 해요. 배가 감옥인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차피 저 배 주변에서 이제 노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감옥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 배에서 이제 관리를 했던 거죠. 근데 사진을 몇 개 갖고 왔는데 1850년대부터 호주에서도 사용했었어요. 이 감옥선을. 이 감옥선이래 이게. 뭔가 겉으로 볼 땐 딱히 뭐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관리하기 뭐 쉬워 보이나? 배에서 재우는 거야 범죄자들을. 그리고 해 뜨면 꺼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한 몇십 미터 근방에서 이제 노동 졸라 시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관리도 안 되고 개판인 거야. 전염병도 너무 빨리 퍼지고 누가 병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도 관리가 안 되고 위생 상태도 구대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생각을 한 거지.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근데 그건 있었어. 감옥선에 들어간 사람들이 범죄가 좀 애매한 거 있죠. 뭐 빵 몇 조각이 훔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범죄자긴 범죄자인데 빵 몇 조각이밖에 안 훔친 애들이고. 그래서 감옥에 계속 두자니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자니 또 사회 문제가 또 일어날 것 같고.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 할 바에 그냥 호주로 보내버리자. 레알 식민지 개척에 얘네를 쓰지 아까우니까. 영국의 발상은 이런 거였던 거죠. 어차피 호주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곳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앞으로 당시 1700, 1800년 되면 얼마나 식민지 가지고 뒤져라 싸울 때입니까?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서로 내 식민지다 이 새끼야. 배 함부로 몰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 하면서 뒤져라 싸울 때잖아요. 지들끼리. 그 대항해 시대 그 국가들끼리 그죠? 그때 영국이 아시아의 식민지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영국령 인도 제국도 이제 만들어갈 개주장을 부리고 있었고 이 아시아 식민지를 가려면 당시엔 수에즈 운하가 없었잖아. 호주가 그나마 영국보단 가까운 거예요. 호주가. 이것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영국 섬보단 가깝잖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도 언젠가는 저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에서도 식민지를 가지려고 연병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다른 서구외강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로 또 싸울 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싸울 때는 분명히 언젠가 온다. 그러면 그 싸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자, 군수물자, 군인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기는 있어야 된다. 어디에? 아시아랑 가까운 곳에. 그게 바로 호주다. 이 말이야. 영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그런 병참기지로 이제 좀 선점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영국 항구에 실어놨던 재워놓고 깨면 일시키던 수많은 감옥선에 타고 있던 이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서구여강들이 호주에 관심이 없을 때 1787년 지들 멋대로 선포해요. 호주는 대영 제국의 영토다. 지들 혼자 선포해. 다른 나라들이 뭐 저기 뭐 개털 아무것도 없는데 먹어 이 새끼라. 먹든가 말든가 저기 뭐 개털 뭐 있는 것도 없던데 뭐 처먹든가 말고 내버려 두자 그냥. 그랬던 거죠. 그리고 몇 달 뒤였다. 1788년 1월 11척의 배 감옥선도 포함이 되어서 현재의 시드니에 도착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호주 원주민들과 영국의 군인들 그리고 영국의 범죄자들 박터지게 싸울 일이 기다리고 있었겠네요. 1788년 1월 26일에 영국의 배들이 처음으로 호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시드니에. 그거 아세요? 호주의 국가 공휴일 호주의 날이 있어요. 매년 1월 26일. 그거 저 날이야. 호주의 원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이제 호주의 날이에요 지금. 자, 11척의 배 15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700명이 죄수였대. 그러면 나머지 한 800명은 죄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일단 1500명이 내렸습니다. 700명의 죄수들을 이제 동원해서 유배지를 일단 건설해야겠죠. 무려 1788년부터 1868년까지 무려 80년간 영국에 있던 죄수들을 16만 명이나 호주로 이동시킵니다. 솔직히 별것도 아니었어. 이 16만 명이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 영국 안에서 일 안 하고 밖에서 노숙자처럼 있거나 이제 뭐 불황인, 노숙자, 홈리스 이런 사람들 있죠. 길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영국이. 야, 너 길에서 그냥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 들어가 하고도 감옥선에 집어쳐넣고 막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16만
16만 명을 호구 잡아서 80년간 호주로 16만 명이나 보냈다 이 말이야. 계속해서 이 16만 명이 호주에 비료 뿌리고 땅 개간하고 땅 평탄화 작업하고 삽질하고 건물 짓고 이제 개삽질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렇게 지금의 호주에서 그렇게 유명한 시드니 그리고 여기 좀 밑쪽에 멜버른이랑 시드니를 영국이 가장 먼저 개발하고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요 영국인들이 이제 밀가루 먹잖아요. 빵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밀부터 재배하도록 밥부터 갈아요. 그리고 양도 주워와. 양도 어디서 주워오고 소도 가져오고 원래 그 호주에 없던 것들을 이제 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앵거스 소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블랙 앵거스라고 부르는 그 검은 소 있죠. 검은 소. 원래 이 앵거스라는 소가 블랙 앵거스만 앵거스가 아니에요. 검은 소가 이게 앵거스라는 품종이랑 다른 소랑 뭐 교잡을 만들고 뭐 그러면서 블랙 앵거스가 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앵거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고기가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 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기 나오는 양 자체가 미국이랑 호주에서 많이 키우죠. 그죠? 그렇게 소도 풀고 양도 풀고 키우고 이제 그러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 소 풀고 양 풀어놓고 이제 또 양치기 소년들하고 이제 소치기는 카우보이들 이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으로 침범을 할 거 아니에요. 트러블이 생기는 게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원주민들하고. 그지? 문제는 굳이 건드려. 꼭 그 가만히 있는 원주민들을 굳이 구태여 그 벌집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건드리는 거야 얘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 1800년대에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에 양반이 선비가 지금 현재 2022년에 대한민국 꼬라지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유 에헤 어허 저거 여자 저 아녀자들이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어허 남자들이 어디서 저렇게 여자를 어허 아마 그럴걸요? 그것처럼 1800년대 초중반에 호주에 이주했던 영국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당시의 상식이 지금의 상식이랑 많이 다르잖아. 범죄에 대해서도 정말 쉽게 생각하고 교육기라던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초반에 범죄였던 사람들이 끌고 간 거 아니야?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도 받고 또 그리고 이민자로서 일도 열심히 할 열정이 있고 사업자들도 많이 가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범죄자였어요. 진짜. 문제는 이 범죄자들 16만 명 끌고 갔댔잖아요. 대부분이 남자인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 나이가 20대 30대가 됐잖아. 근데 결혼을 못하는 거야. 성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은 부족하고 지들이 일 많이 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원주민 애기들 납치해가지고 자기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충 키운 다음에 야 일해 하고서 원주민 애기한테 저 아동 노동 착취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호주 보면은 요 맨 밑에 태즈메이니아주 보이세요? 여기 섬 뉴질랜드 요 옆에 호주 바로 아래에 여기가 태즈메이니아주인데 여기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거든요. 요 태즈메이니아에만 살던 원주민이 따로 있었어요. 100% 사라집니다. 없어요 이제. 태즈메이니아의 출신 원주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학살당하고 폭행당하고 전염병 걸리고 이러면서 다 죽어요. 1도 없어 진짜 1도. 한 명도 없대요 이제. 영국이 지금 170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호주에 들어온 다음에 1900년대 초까지면 한 120년 걸린 거거든요. 120년 동안 호주에 전체의 한 30만에서 70만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원주민의 인구들이 120년 만에 1900년대 초 가면은 5만에서 9만으로 줍니다. 자 예를 들어 70만이 있었는데 9만이 됐다고 칩시다. 이거 몇 퍼센트 날아간 거예요? 87%가 증발했단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5,100만 명 중에 4,437만 명이 증발했다고 생각해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날아간 거거든요 진짜로. 이런 짓거리를 영국에 했던 거죠 과거에. 나중 가서 이것도 원주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도 왜 나온 거냐면은 영국에 이제 종교인들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던가 청교도 아니면 성공회 이 관계자들이 호주에 선교를 한다거나 뭐 여러모로 이제 오잖아 보통. 그거를 왔더만 딱 원주민들한테 하는 꼬라지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성공회라던가 이런 성직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섬까지 이게 얘기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지. 영국 섬이 여기 있는데 지금 호주가 여기 있잖아. 워낙에 멀리 있으니까 소식도 잘 안 들리는 거야.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인권 얘기도 나오고 노예제도도 폐지되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 멀리 있는 호주 같은 데서는 그게 또 잘 안 되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영국 정부가
이거 종교인 얘네들 하여튼 또 유난 떨고 또 난리친다, 씨부레 또 귀찮게 한다 이러면서 어거지로 원주민 보호주의 정책을 어거지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에 1800년대 초중반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노예제도 폐지를 한창 할 때였고 인권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영국의 정치꾼들한테도 그래 우리도 인권을 수호하고 좋아하고 원주민들도 보호하고 이런 거 좋지. 이게 영국의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또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준 거지. 그러더니 한다는 짓이 원주민들을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격리를 시키고 생활하게 합니다. 미국도 원주민들을 원주민 보호구역에다가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너네 나오지 마. 거기서 살아. 뭐 지금이야 왔다 갔다 왕래를 이제 자유롭게 하지만 원주민분들이 과거에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것도 잘 안 됐었어요. 박아놓고서 그냥 보호를 빙자한 어떤 격리를 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당시에 호주로 이주된 그 영국 범죄자 출신들 그리고 뭐 영국 공무원이나 군인들 입장에서는 저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하급 아랫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막대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나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막 지들 멋대로 사람 죽이든 겁탈하든 강간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그런 거 안 붙잡히면 그만이니까 막 그랬던 거지 그동안. 자 이제는 영국 정부 주도하에 원주민을 보호를 빙자한 격리를 시작하면서 범죄들은 정말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근데 한편으로 단점은요, 원주민들이 감시받고 이제 가둬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원래 뭘 했다 그랬어요. 1700년대 중반까지 후반까지만 해도 원래 그때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야. 수렵 채집 방식으로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원주민 보호구역 밖으로 못 나가잖아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원주민 보호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 기관들이 갑자기 야 니네 호주 원주민들 너네도 이제 농사지어 소도 줄게 소도 잡아가지고 저 도축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먹어 이러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리고 원주민들끼리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원주민이랑 백인들이 결혼을 어거지로 하게 만들었어요. 이 짓을 무려 1930년대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정말로. 그죠? 옛날에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생각이 사람들이. 자 어찌됐든 이런 짓거리를 하던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1850년 영국 의회는 호주가 주가 여러 개죠. 자 각자의 주마다 자치권 알아서 줄 테니까 법률도 알아서 니네 재정해서 누려 이렇게 혜택을 줘요. 안 그러면 이제 민심을 안 잡힐 것 같은 거. 민심이 얘네 입장에서는 야 영국 본국 니네 우리한테 자치권 안 줘? 아니 우리가 얼마나 너네를 위해서 세금도 싸다 바치고 진짜 열심히 사는데 아니 우리한테 이 정도의 법률 자치권도 안 주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줘? 저런 호주의 식민지들이 생기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랑 국가가 갈라졌단 말이야. 영국 섬에 있던 영국 본국은 저 호주라는 곳을 미국처럼 갈라지게 내버려두고 싶진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치권을 줄 수밖에 없던 거야.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호주가 지금 풀네임이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입니다. 연방이에요. 연방. 각 주들이 합쳐진 형태야. 대신 이제 대영제국 본국이 외교와 국제통상 이런 거는 본국이 한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고. 그리고 영국 본국이 이제 세금 뜯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식민지 애들한테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치권도 주고 얘네들이 영국 본국한테 갈라지겠다고만 개 연병 안 떨면 영국 본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까지 너네가 진짜 자유롭게 여러모로 니네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법이고 이거 니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살아 이제 그랬던 거죠. 원래 이미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산업도 가동할 만치 가동한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식민지 지역 중에 더 획기적으로 그 이상으로 빨아먹을 게 없어요. 기존에 빨아먹던 대로 빨아먹는 거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식민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번창이 생겨야 국가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지. 그러다 보니까 영국 본국도 이제 저렇게까지 풀어줬던 거지 호주를. 자 1820에서 30년대까지 이제 영국의 범죄자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국인 부자, 자본가 그리고 영국인 평민들, 일반인들도 대거 호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어떻게든 이민을 가게끔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요. 영국 정부가 어떻게든 호주에 많이 가서 살으라고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국민들한테. 당시에 어떤 혜택을 줬냐면 만약에 영국인이고 영국 섬에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갔다. 이주를 했다. 그러면 너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찰에 비례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특권을 줬어요. 아예 돈을 많이 들고 가가지고 제대로 호주에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가라 이 말이야. 돈 조금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영국은 특히나 어떤 게 있었냐면 문화적으로 부자면 부자일수록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회적인 권위가 있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찐 부자라고 여겼어요. 당시 영국 인식이 그랬어. 예를 들어 부동산이 적어도 현찰이 몇십 조 아니 몇백 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영국인들은 당시에 1800년대에 영국인들은 자본금이 많고 부자면 네가 그만큼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을 해봐. 요런 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토지 자본금이 많은 만큼 호주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영국인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 부의 상징 그런 마인드가 이제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영국이 범죄자들 16만 명 끌고 갔댔죠. 그 사람들도 솔직한 얘기로 16만 명을 어거지로 여기다 보냈다 한들 영국이 본인들의 세금을 털어서 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 정부는 호주로 2주간 자본가들이 알아서 이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네 부자들이 호주에 가면 저 범죄자들을 니네가 돈 주고 인건비로 쓰든 관리를 하든 알아서 해. 쟤네 어차피 범죄자 출신들이라서 인건비도 싸거든. 쟤네들을 노동력으로 좀 잘 구슬리고 애들 좀 사회에 동화시켜서 좀 일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좀 가르쳐서 노동력으로 좀 써줘. 너네가 자본가들이 부자들이 가서 호주에. 그래서 실제로 자본가들이 호주에 이민을 많이 오고 이주를 많이 오면서 범죄자들을 노동력으로 많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근데 호주 인구가 안 느는 거야. 실제 영국에서 조사한 거를 봤는데 1800년대에 호주의 인구가 35만 명이었어요. 30년 지나도 35만 명대야. 그냥 자본가들만 그냥 간 거죠. 추가로. 안 느는 거죠. 이주를 많이 하지도 않고 이주한 사람들이 애를 뭐 많이 낳는 것도 아니었고 어제 그랬던 거지. 근데 자본가들이 이제 가서 농사를 짓든 소를 키우든 양을 키워서 이제 양모를 얻어내든 이런 걸 하려면 인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호주 내의 영국인 남녀 성비가 8대 2였단 말이에요. 남자만 엄청 많고 여자가 너무 없으니까 남자들 중에 특히 다 범죄자 출신들은 막 그 여자들 겁탈하고 원주민들 막 그랬다 그랬잖아. 그리고 거기 호주의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군대들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 군대도 대부분 남자고. 이런 것들을 싹 다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호주까지 이민을 가겠습니까? 호주 가봤자 거기 남자들밖에 없대. 결혼하기도 힘들대. 노동력은 여자보단 남자였거든요. 노동을 많이 하고 힘을 잘 쓰려면 무조건 그 시대는 남자가 답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잘 안 가잖아. 거기에 여자들이 없고. 그러니까 누가 호주에 이민을 가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결혼도 못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당시에 영국에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 총각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호주 가면 진짜 결혼도 못하고 뒤진다. 이런 뭐 소리까지 들리면은 절대로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영국이 추가로 미혼 여성들한테만 호주로 이주하면 돈을 준다면서 이주 장려금을 주기 시작해요.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이 호주에 이주를 하면은 돈을 주겠다. 요런 것까지 한 거야. 완전히 어떻게든 호주를 살려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 드디어 영국인 일반 서민 가정들도 우리 딸이 있는데 얘 데리고 가면 돈 준다더라. 저 미혼 여성이에요. 저 혼자 왔어요. 돈 주세요. 저 이제 여기 터잡고 살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이주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영국인 일반 서민들도 호주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죠. 저 때부터. 아까 뭐라고 했어? 인구가 안 늘었다 그랬죠. 30년 동안. 갑자기 1850년대 74만 명이 됩니다. 드디어 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자들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왜? 이 이주를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범죄자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여기 치안을 뭘 믿고 호주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겠느냐. 범죄자 좀 그만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상 범죄자를 많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1804년인데 캐슬 힐이라는 도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영국이 데려간 그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런 문제를 실제로 일으킨 게 있어요. 그리고 저 호주의 캐슬 힐이라는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저 죄수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이었어요. 1798년에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했었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군대에 잡혀서 호주로 보내진 사람들. 그래서 호주에 아일랜드계도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이야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아예 독립했지만 그때는 뭐 이제 반대가 심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호주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을 영국 본국에서 보내는 게 좋은 거지 당연히. 그지? 그렇게 1853년 서부는 보내겠지만 동부는 아예 폐지하겠다. 동부로 범죄자 수송 계획을 다 폐지시켜요. 영국 정부가. 서부만 보냈다 이거지. 왜냐면 서부가 개발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1868년 아예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868년부터는 서부구 동부구 간에 그 어느 곳에도 영국이 범죄자를 호주에다가 계속 보내고 그런 건 올스탑 된 거예요. 올스탑. 그래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호주 사람들은 싹 다 무슨 대부분 범죄자의 후손이다. 이런 똥글, 커뮤 똥글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나처럼 면상이랑 이름을 까고 똥글을 쓰든가. 똥글 너무 믿지 마세요. 자, 그렇게 호주의 인구가 대부분 영국이나 다른 유럽 지역에서 이주를 오는 사람들이 점점 급격하게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호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인들이 굳이 호주로 갈 건 아니었나 봐요. 흑인들을 일부러 호주로 보낼 계획도 없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 있던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다시 보내려고 했었단 말이야. 미국이랑 영국이 둘 다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요거 이제 간다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편에 잘 나와 있는데 영국이랑 미국이 1800년대 되면서 이제 이 흑인들을 자기들이 이제 괜히 같이 섞여 살고 자유롭게 동등한 입장에서 살기 싫으니까 다 그냥 원래 고향이었던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로 보내버리자고 막 그랬었어요. 동물 취급하는 거야. 동물. 독수리나 동물 같은 거 야생동물 잡아다가 자연으로 돌아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었단 말이야. 방생하듯이 무슨 흑인 노예로 지들이 끌고 와가지고 3대 4대째 미국에서 살고 영국에서 살고 유럽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중국인, 인도 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1901년부터 줄여서 백호주의라고 하는 백인 호주 정책이라는 걸 호주가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901년부터 호주가 백호주의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했죠. 이게 뭐냐면요. 백인 말고 다른 인종들은 난 얘기예요. 백인 말고 다른 인종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호주에 이민을 많이 왔잖아 사람들이. 그중에 백인들은 오케이. 단 아시아계나 흑인들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무려 1901년에 시작했댔죠. 언제까지 했을 것 같아요? 박정희 정부였던 1973년까지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1973년까지 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인종, 수많은 출신 전부 다 볼 수 있는 호주가 무려 1973년에는 저랬다는 거예요. 저게 왜 생긴 거냐면요. 골드러시 때문입니다. 그놈의 골드러시. 미국도 골드러시로 유명했죠. 보안관도 나오고 서부개척도 나오고 카우보이도 나오고 호주도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호주의 골드러시가 1851년부터 시작돼. 배떨스트. 여기야 시드니 옆에 대규모 금강이 발견됩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골드러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국 섬 다른 유럽 지역에서 막 호주로 환장해서 막 이제 이민을 가는 거야.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삽질 많이 했다고. 근데 여기서 화석도 많이 발견돼요. 삽질하다가 이제 문화재 발견되거나 화석 발견되면 그렇게 뜰 수 없거든요. 정정정신으로 이제 토건 오지게 하고 이제 딱 세멘 깔고 공그리 까는데 화석 발견되고 이제 유물 발견되면은 멘탈 나가거든 그거.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요. 저기서 문화재청 출동하는 거야. 자기들 환장하는 거지. 1851년부터 1860년 사이에 호주로 금을 캐러 온 이민자만 10년 만에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플러스 된 거야. 1년에 6만 명씩 들어온 거지. 드디어 1858년에 호주 인구가 100만을 돌파합니다. 1858년에 100만 돌파하고 76년에 200만 돌파하고 89년도에는 300만 직전까지 올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르는 거죠. 이 안에는 호주로 들어간 영국의 범죄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민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호주가 무슨 범죄자의 후손들이 바글바글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 호주가 흑인들이 막 이주해 오고 노예로 착취돼서 막 끌려오고 이런 게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백인들만 원래 많았단 말이야. 호주가 애초에. 호주는 영국이 노예제도 폐지 수순을 밟은 이후에 개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뭐 흑인들이 별로 안 살아. 지금도 호주의 흑인 비율이 몇 프로 안 돼요. 지금도 5%도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호주에 있는 흑인들도 뭐 이민 오거나 일하러 오거나 유학 오러 왔다가 뭐 눌러 앉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5% 가까이 있는 거지 5%도 안 된다. 자, 근데 골드러시 이후에 엄청난 이민자들이 호주에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백인들만으로 안 되는 거야. 왜? 얼마나 넓어.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35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35배도 아니죠. 자원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사업할 거리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인구가 아까 몇이랬어? 고작 300만. 빨리 늘었긴 한데 그럼에도 부족했다. 저 넓은 데에 300만밖에 없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 그런데 사업거리는 많은데 인구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시 전 세계 유례 없는 1900년대 초반에 하루 8시간 근무 시급 상승이라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1900년대 초반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잘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노동자들이 귀한 거야. 요 근래 한 10년? 뭐 길게 봐야 뭐 20년? 요 근래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 52시간이냐 뭐 아니냐 이 얘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는 무려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 25살이었던 1900년대부터 8시간 근무 얘기가 나왔다는 거. 이때 그래서 인도 중국인 노동자들이 호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왜? 노동자들이 일하기 너무나 천국 같은 곳이다. 전 세계 유례 없는. 하루 8시간만 일해도 된다는데
사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이런 얘기가 이제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이민자들 노동자들이 호주로 일을 하러 가는 거야. 기업들 입장에서, 자본가 사업가들 입장에서,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너무 이쁜 거야. 왜? 호주의 백인 노동자들은 주 8시간 요구하고 시급 올려달라면서 막 들어눕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거보다 적게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막 이러는 거야. 실제로 호주의 기존 백인 노동자들이 팽당하고 아시아계가 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호주의 백인 노동자들이 멜버른의 국회의사당이 있었어. 거기서 8시간 행진을 합니다. 1일 8시간 노동권 보장해달라고. 8시간 동안 행진했대. 일 때려치고서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저런 시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1900년부터 이제 1일 8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호주가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인종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좀 낮았어요. 호주가 지금이나 뭐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다 같이 더불어 살고 이런 호주지 옛날에는 똑같았어, 다른 데랑. 게다가 지금 호주가 어디 있어요? 호주가 여기 있잖아, 오세아니아에. 지금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도 북미로부터도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까 인종에 대한 인식, 상식 수준, 문화적인 성숙도라던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도 느린 거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순혈 영국인의 후손들이다, 이런 선민사상이 있었어. 자기들이 영국인의 후손으로서 호주 땅에 있다는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어. 그래서 영국섬 출신이 아닌 다른 유럽에서 온 사람들보다도 호주 안에서 영국인의 후손인 사람들은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백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런 호주에 혼혈 유색인종들이 많이 생겨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호주에 살고 영국인의 순혈이라는 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거든. 호주의 당시에 1861년에 전체 인구가 124만 명이었어요. 근데 저 124만 명 중에 52%가 다른 지역이고 48%가 영국이었어. 그리고 당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 섬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막 서로 갈등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영국이 먹은 다음에 막 독립하겠다고 난리치던 지역 아니야,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출신들도 호주 안에 들어갔더만 아일랜드가 아닌 사람들도 에휴 저 아일랜드 뭐 이러는 게 또 있었고, 지금이나 호주가 다문화 국가지 저 때는 개털이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듬뿍듬뿍 호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똘똘 뭉칩니다. 우리 백인들만의 품위, 문화 이런 것들을 저 아시아계 애들은 더럽고 하찮고 아주 급이 낮고 뭐 이제 그러는 거야. 1880년 81년에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섬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국인 제한법이 제정됩니다. 이거 맨 밑에 선보이죠. 여기를 뺀 모든 호주 지역에서 중국인에 대한 이민 제한법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당시 노동자 중에 중국인이 제일 많았대, 청나라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중국인 이민 제한법을 시작했는데 중국인만 제한하는 거로 성에 안 차는 거야, 이 양반들이. 그래서 1901년부터 이민 제한법이 완전히 생깁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색인종, 백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한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1906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호주에 살던 중국계 이민자 중에 아쉐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호주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야. 이미 이 사람의 부모님과 다 같이 뭐 중국에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아예 그냥 호주 사람이야, 국적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1881년부터 1901년까지 호주에서 살았어요. 근데 1901년에 중국으로 자기 고향이니까 돌아간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 타이밍이? 1901년에 뭐가 제정됐댔어? 이민 제한법이 제정됐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호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이 있는데 1901년에 중국에 갔어. 1906년에 돌아왔더니 입국컷을 당하는 거지. 이 이민 제한법이 뭐 아예 너네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영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쓰기나 이런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만 받아주고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호주 국적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중국에 잠깐 고향에 몇 년 있다가 온 거잖아. 근데도 이걸 하라는 거야. 아시용 입장에선 그런 거지. 나는 이미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호주 국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를 나도 봐야 돼? 당시에 호주 고등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영국 국적과 구별되는 호주 국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영국 국적 외에 호주 국적이 어디 있어? 호주도 영국 식민지인데 영국 국적밖에 없는 거야, 호주도. 너는 그냥 중국계인데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지 영국 국적이 아닌 호주 국적이 어디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그
그런 게 어디 있냐. 호주 고등법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네가 이민제한법 받아쓰기 시험 봐야 되는 대상이 아니긴 아니다. 야 너는 호주 국적이 아니야. 알겠지? 너는 영국 국적이야. 그냥 들어와 하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끝난 거야. 근데 저 당시에 저 판결이 중요한 거죠. 뭔 말이야. 저 판결은 호주 국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시 호주에 살던 영국인들은 북미의 미국인들처럼 영국인이었지만 미국으로 갈라져야겠다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처럼 갈라져야 된다. 우리는 영국과 다른 호주의 사람들이다. 이런 정체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백인만 좋은 거고 다른 유속인종들은 별로고 이런 마인드가 강했던 영국인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게 있던 사람들이다. 요거 분명히 알고 가야 돼. 근데요 인간이란 존재가 비이성적이고 인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뭐 자기들 입으로는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고등생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봐도 생각이 길고 그러지가 않아. 보면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인들 싫죠. 일본인들 싫으시죠. 러시아인들도 싫으시죠. 다 오지 말래잖아. 지금 우리나라 커뮤니티 같은데 똥글 보면은 다 꺼지래. 니네 나라로 다 꺼지래. 오지 말고 우리나라로. 호주도 그런 겁니다. 호주도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호주가 한반도의 35배라 그랬어요. 여기서 300만 안팎인 인구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며 지금 사업을 할 것이며 삽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소나 양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택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 지역 한번 가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 이런 힘든 일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려고 하잖아.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지들 기분만 좋아지는 자기들이 지금 호주 사람들도 동양인이나 해외에서 유색인종이나 이런 사람들 오는 거 싫어가지고 지금 다 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양반들도. 현실적으로는 근데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 정말 필요한데 나가라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뭐로 풀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뭐 종북자파 탓하고 이제 토착하고 다 타는 거지 이제. 그때 가가지고 국민들이 정치꾼들을 뽑아놓고 정치꾼들이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지들이 뽑아놨잖아요. 지들이 개소리를 했고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원해서 정치인들은 그 공약을 해준 거잖아. 근데 그 공약대로 했는데 문제가 터졌어 국가에서. 그럼 국민 탓이지 그거는.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터졌던 거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뭐가 터집니까? 대공황. 그리고 또 뭐가 터지죠 이후에 2차 세계대전. 호주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여파를 피할 수 없죠. 호주가 이민자들을 법적으로 뭐 안 받겠다 뭐 그러든 말든 떠나서 실제로 호주로 이민을 가려는 이민자의 수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줄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일본이 실제로 호주 북쪽까지 쳐들어가요. 자 이제서야 호주 스스로 자기들이 인구가 적은 것에 대해서 경제 그리고 안보에 대한 우려가 그때 가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구는 인구대로 얼마 안 됐어요. 1941년 기준 호주 전체 인구가 710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호주의 면적이 6번째로 크거든요. 근데 인구가 710만 명이었어요. 1941년에. 1945년 해방 직후에 한반도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 적었던 거죠. 호주가 진짜 인구가. 그리고 당시 호주도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공장도 차려야 되고 또 소도 키우잖아. 저기 낙농업도 하잖아요. 인구가 적으니까 발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게. 당시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민부 장관이 생깁니다. 이민 시민권 이주 서비스 다문화 담당 장관이란 자리가 1945년 7월에 생깁니다. 따로 장관까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호주가. 초대 이민부 장관이 아서 칼웰이었어요. 이 양반이 얘기를 해. 인구 증가 안 되면 멸망. 호주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이런 슬로건을 걸어. 그 이민부 장관이. 현재 이민부 장관이 있어요. 2020년에 취임한 알렉스 뭐요 이름 이거. 이 양반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이민부 장관이 지금 취임을 했잖아요. 요 부서가 생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나 동남아나 아시아계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수많은 이민자를 유럽과 북미에서 백인들 위주로만 받기 시작합니다. 백인만 곧 죽어도 받겠다는 거죠. 일단은 1945년에 호주 정치인들의 그리고 일반인들의 수준 시각은 굉장히 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유색인종 혼혈에 대해서 현역 병역 의무를 시작한 게 언젠지 아세요? 2012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싹 다 면제 처리해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이 군대에서 뭐 적응을 못하거나 뭐 왕따를 당할 수도
수도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첩첩산 중이야. 갈 길이 엄청 멀어 우리나라도 지금. 자, 그런 것처럼 호주도 유색인종에 대해서 이민을 막았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호주에 원래 살던 백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만약에 유색인종들이 호주에 오면 그 유색인종들을 괴롭힐 거 아니야. 왕따시키고 괜히 따돌림시키고 당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뭐가 생깁니까? 괜히 싸움이 일어나죠. 총칼 들고서 막 살인도 저지를 수도 있어. 서로 싸우다가. 이런 것들을 호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인종과 인종이 안 싸우게 해야 되는 다문화 정책, 관용, 서로에 대한 이해로 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쟤네가 와서 문제가 터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다양한 인종이 섞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사건 사고를 걔네가 와서 생긴 거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냥 굉장히 단순한 거지.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가 그랬어. 그리고 당시 호주가 1940, 50년대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 이민자는 웬만하면 백인만 받는다가 기본이었는데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백인이 영국 출신만 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독일 출신도 있을 거고 네덜란드 출신도 있을 거고 이탈리아 출신도 있을 거 아니요. 근데 그 백인 이민자가 왔어. 너네는 아무리 백인이더라도 영국식 전통적인 호주의 문화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라는 게 있었어요. 나라마다 출신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 우리나라 똑같은 한국인인데도 지금 지역마다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백인도 당연히 다르지. 근데도 그런 거를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그런 관용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야. 전혀.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이해를 안 해주려면은 다문화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나라가 통합도 안 되고 시끄러운 일 계속 생기고 우리나라만 봐도 미국 출신이야, 뭐 브라질 출신, 이탈리아 출신,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입맛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거를 근데 그래 뭔가 내 맘엔 안 들지만 뭐 쟤는 다른 나라 출신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뭐 이게 기본으로 안 깔려 있으면요 바로 왕따로 갑니다. 욕해요. 서로 싸워. 서로 친해질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따로야. 지금 예를 들어 북유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지하철을 탔어. 그 양반들 키 커가지고 좌석 다 늘려야 되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엘리베이터 높낮이부터 집 천장부터 그거 한다는 것 때문에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뭐라고 할 겁니까? 니네 나라로 꺼져라. 왜 니네가 우리나라에 와서 시불에 예산 들어가게 만들고 라 대번에 이럴걸? 이러면 다문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예산이 뭔가 들어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인종들,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 위해서만 세금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3D 업종에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노동력이 개박살 나겠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한국에서 비싼 임금만 받아먹겠다는 노동자들을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망하겠죠.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해수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모로 문제가 될 거예요. 나라 탓하면 안 돼. 그때 돼서 본인들 탓하면 돼요. 자, 어찌되었든 자 호주에 이민 오는 거에 대해서도 호주 사람들이 뭐라고 했댔어. 영국식 문화가 있는 호주에 왔으면은 아무리 너네가 백인이더라도 아무리 너네가 유럽 사람이더라도 호주에 왔으면 호주식 영국 문화를 따라야지라는 거를 강요했다. 영국 섬에서 호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상관없죠. 솔직한 얘기로. 원래 영국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호주 사람들도 당시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영국 문화가 당연했고 그 양반들 입장에선 뭐 상관이 없는데 다른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짜증나던 거죠. 그러면서 가해인지 아닌지 점점 다른 백인 이민자들의 불만에 의해서 호주식 영국 문화를 고수하려던 이런 마인드가 호주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행인가요? 잘못된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뭐냐면 한국식의 문화, 존댓말, 한국식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나중 가서는 더더욱 다른 인종, 아시아계 지역 이민자들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왜 그들이라고 해서 안 받아야 되느냐까지 간 거죠. 원래는 백인만 받으려고 했었잖아. 게다가 영국식 문화만 계속해서 강요하던 문화였잖아요. 그게 영국 출신이 아닌 다른 백인 출신들에 의해서 다른 인종, 다른 대륙에서 온 이민자들도 받아들이는 것까지 오프콜스 해야 된다는 것까지 변화가 되어 갔던 거죠. 1970년부터 73년까지 점진적으로 백인 호주주의, 백호주의가 사라져갑니다. 근데요 이제 호주가 최소한 이런 거는 하자. 영어조차 안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나 일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인 호주주의는 사라졌지만 1979년부터는 호주로 이민을 왔으면 이민자로서의 최소한의 소양은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를 판단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어느 정도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호주라는 대륙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이민자를 받아주기 시작하죠. 이민 준비해보는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뭐 이건 뭐 지금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좋은 세상 다문화 다른 이민자들도 이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선별적으로 받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가다가 갑자기 1990년대쯤부터 뻥 터져요. 아니 씨부레 왜 이민자들만 더 잘 대해줘? 원래 살던 우리 호주 사람들 왜 우리는 개차반 취급을 해? 어? 아니 왜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애들만 더 잘해주는 것 같고 씨부레 내가 세금 냈는데 왜 이민자들한테만 더 예산 투입하고 그러는 것 같아? 뭔가 마음에 안 드네? 아? 그래서 1990년대 중후반에 가면서 호주의 정치꾼들도 반이민 정책, 백인 우월 정책 이런 거를 선거 전략으로 채택하는 정치꾼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뭐 지금도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닌데요.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이 강했던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호주 총리가 된 적이 있어요. 2001년에 이 양반이야. 그리고 실제로 2001년에 노딱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진 못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 중동아랍 정서가 막 커진 것도 있었어요. 여러모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것도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결국 호주 내에서 엄청난 반이민 정책이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7년부터 호주에서 또다시 시민권법이 수정이 됩니다. 옛날에 아시아계라던가 동양계 같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막 시험 같은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2007년에 다시 부활합니다. 물론 받아쓰기라던가 뭐 영어 시험 같은 걸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왜냐면 1900년대 초였으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2007년 전후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영어 교육 시스템이 당연히 있었고 회화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랬던 때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호주의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면 영어 시험 그리고 호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시험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게 의무화됐대요. 그러다가 또 2019년에 뭔 일이 있었어.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죠. 아니 원래 호주에서 터잡고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호주의 대학을 다니는데 호주에 유학을 온 중국인들이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선을 하는 거를 자기들이 가가지고 막 찍고 막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안 그래도 2001년을 시작으로 반이민 정책 같은 게 막 지지를 받고 그랬는데 호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주가 점차 차근차근 중국이랑 쌩까는 정책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랍스타 팔아먹거나 뭐 그런 몇몇 산업군에 대해서는 중국이랑 좀 화해 모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가 담긴 다큐멘터리도 있기는 있었어요. 최근에. 그죠?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런 여론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호주 내부의 반중 정서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쌩까버리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꾼들이 부담이 없다.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지금 호주의 대도시에 살거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쌩까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다는 거. 자, 이렇게 호주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 그리고 이민의 나라가 되어간 과정 그리고 현재 중국과 쌩까게 된 과정까지도 아주 그 내루미 마냥 수박 겉핥기로 설명을 오늘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호주가 영국이었잖아요. 영연방.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순혈 영국인이다 이런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바글바글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구태여 왜? 영연방에서 왜 갈라진 걸까요? 앞서서 1851년에 호주에서 골드러시 시작됐댔죠. 이게 1872년에 호주 금강에서 찍힌 백인 노동자들의 사진이에요. 인구가 점점 늘었다 그랬어. 이민자들 덕분에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도 확보되고 여러모로 좋아지긴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호주 내부에서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민 정책을 어떻게 뭐 넓히냐 줄이냐 아시아계를 받냐 안 받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 저번에. 근데 이거를 영국 본국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호주가 식민지가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영국이 당시 무작정 야 너네 이거 나뉘어졌잖아. 너네가 이제 자치권 줄 테니까 법률이고 지랄이고 뭐 알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해? 이런 거야. 근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하루에 석탄을 100톤만 캘 수 있다라고 정했어. 근데 바로 옆에서는 50톤 이상 캐면 과태료래. 예를 들어 이렇게 주마다 달라. 근데 이런 주마다 다르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유통을 할 때라든가 캐는 양이라든가 석탄 캐는 기업이 여기서도 사업하고 여기서도 사업하는데 여기서는 몇 톤 여기서는 몇 톤 여기서는 몇 톤 다 달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뭔가 균일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영국 본국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영국 식민지니까 아직은 독립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영국 본국이 그걸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영국산 본토에서 지들도 바쁘니까. 프랑스 상대해야 돼. 독일 제국 상대해야 돼. 주변의 나라들 겐세이 넣어야 돼. 영국령 인도 제국 신경 써야 돼. 사방팔방에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호주에 있던 각 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영국 본국
새끼들 처리해주는 것도 없고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아니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렇게 호주에 있던 이 주들이 연방협의회 구성을 영국 의회에 올립니다. 야 우리가 연합해서 뭘 처리하는 거 만들 거니까 처리해줘 하고 영국 본국으로 이제 팩스 보낸 거지. 그게 1885년에 통과됩니다. 그리고 1889년 10월부터 식민지 주들이 연방정부를 구성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후반이면 뭐죠? 호주로 이민자들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호주 국내에서 당시 불만이 있었다고 했죠. 대영제국 본국이 여기를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네. 그리고 이민자들 막 들어오네. 이것도 어떻게 필터를 거쳐야 될지도 대영제국 본국이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이 양반들도. 그러니까 독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189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헌법을 제정하려는 재헌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헌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6개 주가 한 목소리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헌법을 만들 때. 드디어 나중 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1900년 7월 30일 모든 주가 연방국가 수립에 합의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당시에 호주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뉴질랜드야 우리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만들었거든? 너네도 같이 올래? 들어와. 아유 큼직하니 딱 나라 크고 이제 너네도 포함시켜서 딱 괜찮지 않나? 그리고 여기 위에 피지라는 섬이 있어요. 피지 제도. 여기한테도 야 너네는 여기 호주 연방 괜찮지 않냐? 같이 좀. 그랬더니 뉴질랜드랑 피지가 꺼져. 그래가지고 지금의 호주만 연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독립이 된 건 아니에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1900년 7월 5일에 호주의 연방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영국 여왕도 승인을 하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들이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연방 만들겠다는 건데 뭐 아니 뭐 자치권 더 주고 그래 뭐 독립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완전 독립이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호주는 사실상 완전 독립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호주가 실제로는 자기들이 영국인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랬는데 영국 본국이 호주라는 대륙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만의 법, 자기들만의 정치체제,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국에 속해 있긴 해 라고 본인들도 느끼긴 했대요. 왜? 자기들이 백인이고 영국인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선민사상이 있었던 지역이긴 하니까. 그래서 호주가 자기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난리친 건 아니야 이게. 이런 자치권을 많이 부여받기 위해서 호주도 난리를 친 거지 자기들 스스로도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41만 6천 명이 자원 입대했다는 거야. 영국을 위해서 호주 사람들이. 그중에서 33만 명이 유럽으로 파견 가지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영국 대영제국의 일원이니까 우리도 자원 입대해서 딱 보내줘야 된다. 그런 나라에서 호주가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대영제국이죠. 근데 수많은 다른 국가들 대영제국의 식민지 지역에 살던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1차 세계대전 때 저 대영제국의 본국 저 영국 섬을 위해서 우리가 군대도 보내주고 시부레 다 해줬는데 너네는 뭘 해줄 건데 우리한테? 우리 자치권 더 줘. 세금이고 뭐고 체계고 뭐고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서 다 할 수 있게끔 자치권 더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주랑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국이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달리던 게 있었어요. 그래도 우린 대영제국이다. 근데 미국이 튀어나오고 소련이 튀어나오고 요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전세계 초패권 지위의 대영제국이란 그 느낌과 분위기와 이미지와 지위를 유지는 해야 된다. 껍다구로라도 쟤네가 독립까지는 안 가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알았어 얘들아 너네 자치권 줄게. 대신 영국 연방에 속해는 있고 나가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같은 그래도 식구잖아. 알지 얘들아? 요런 느낌으로 어떻게든 나가진 않게 막아야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자치권을 더 줍니다. 영국 스스로. 자 그렇게 1926년 캐나다랑 남아공이 야 영국아 우리 독립적으로 영국 본국이랑 동등한 지역으로 대우해줘. 안 나갈게 영연방에선. 나가? 아니 동등하게 해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 씨부래? 아니 우리도 너네랑 같은 영국 대영제국이 이런 이래며 나가줘 한번?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요. 이후에는 이제 1931년부터는 호주랑 캐나다랑 이런 국가들이 이제 요 얘기까지 해. 우리가 영국의 연방국가인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줬으면 좋겠어. 군대를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외교도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까지 줘. 영연방 안 나갈게. 나가줘 한번? 안 나가줄 테니까 빨리 외교권하고 군사권까지 줘. 요거까지 얘기해요.
이런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1927년인데 나중에 통과된 건 31년이에요. 근데 캐나다가 급해. 1927년에 드립 시작되자마자 주미 캐나다 대사관 바로 그냥 설치해버립니다. 원래 같으면 주미 영국 대사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호주가 그래도 착해. 요 법이 통과돼서 호주는 자기들이 사인만 하면 돼요. 영국 본토섬에선 이미 사인이 끝났어. 1931년에 영국 본토섬에선 이미 그래 캐나다나 호주나 뭐 외교와 군사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영국의 의회에서는 통과됐다. 근데 호주는 그래도 사인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순혈 영국인이고 우리가 신사회 국가의 후손들인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갈라지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구가 적어서 생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보 위협. 인구가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예 갈라지면 다 이거 진짜로 스스로 본인들이 인구가 제대로 빨리빨리 늘질 않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호주 대륙에 쳐들어왔을 때 영국 본국이 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캐나다처럼 저 법안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냥 미국의 대사관 요런 짓을 하진 않았어요. 호주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호주 본토까지 쳐들어갑니다. 근데 영국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머니까 영국 입장에선 저 멀리 있으니까 알바가 아닌 거야 영국은. 근데 호주 입장에선 다르잖아요. 그게 호주 입장에선 코앞이잖아 일본이. 영국은 저 멀리지만 이미 지금 일본은 뭐예요? 진주만 폭격했고 필리핀 조지고 있고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 파푸아누기니 솔로몬 제도 다 조지고 있잖아. 호주까지 이제 곧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느끼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그래서 영국한테 빨리 선전포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도와달라고. 근데 영국 본섬이 싫어. 우리 바빠 지금 나치 독일 때문에. 그래서 호주가 이 믿으면 안 되겠다. 씨부래. 영국 사람 저 본토들 믿으면 안 된다. 우리 호주 X든 말든 이 깜깜무소식이다. 독단적으로 미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호주가 미국과의 동맹 체제로 가고 본격적으로 일본에 독자적인 선전포고를 합니다. 1942년 2월 일본이 호주 북부의 다윈이라는 도시를 조집니다. 여기 저 호주 보이시죠? 자, 여기서 슉 보이세요? 슉 여기 다윈 보이시죠? 여기야. 저 인도네시아 바로 아래야. 여기를 일본이 조져요. 실제로 폭격을 가해. 일본이 저 도시에만 100번 넘는 공습을 가합니다. 당시 호주를 일본이 공습하기 직전에 일본이 싱가포르까지 다 먹고 함락시키고 그랬었거든요. 당시 싱가포르가 누구 땅이었어? 영국 땅이었죠? 근데 일본이 이 싱가포르까지 먹는데도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막지를 못하는 거야. 호주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영국 쟤네 본섬, 쟤네 영국 섬이나 지키려고 유럽에서만 연병하지 아시아랑 호주는 지킬 생각이 없다 쟤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독자적으로 이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호주를 지키려고 판단을 한 거죠. 1927년에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던 외교권 군사권에 대한 것들 캐나다는 그거 드림 나오자마자 너무 좋대? 그랬던 거 호주가 그거를 사인 안 하고 개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야 어차피 사인만 하면 됐던 거잖아. 사인 빨리 해. 영국 섬 뭐 본섬 우리 못 지켜줄 것 같다 야. 사인하고 이제 바로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호주는 우리가 영국인이다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도 호주라는 국가가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오커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도 호주가 참전을 했던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호주도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호주는 1990년에서 91년까지 있었던 걸프전에도 참전해줍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호주라는 국가는 이제 영국과 국제정치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영국 섬이 호주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 호주가 독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안보를 지켜내야 된다. 요런 게 있는 거죠 지금 호주가. 근데 당시 호주 정부 외교당국자들만의 생각이었어요. 옛날에 1940, 50년대의 호주 사람들은 다른 유럽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뛰어난 백인이고 뛰어난 신사의 나라 영국인의 후손들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외교당국자들이라던가 안보관계자라던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영국이랑 쌩까고 미국이랑 붙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도 호주의 민간인들, 호주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영국과 쌩까는 게 안 되는 거야. 국제정치적인 것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충돌하는 거죠. 호주의 일반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호주 총리가 존 커틴이에요. 멜버른 헤럴드라는 당시 신문사가 있었어. 거기다가 기고문을 발표해요. 우리 호주
호주가 앞으로 일본에 맞서 싸울 태평양 전투에서는 미국과 최대한 협력해서 힘을 모은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기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영 제국과의 관계, 영국 본토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단지 현재의 우리의 적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때 저렇게 얘기를 하나마나 영국이랑 생각한 거나 다름없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호주에서 이런 게 있죠. 영국 여왕께서 승인해 주셨음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형식적으로. 그런 게 솔직히 그냥 영국 여왕이 사인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그거 아세요? 1945년 10월 24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뉴질랜드입니다. 저게 유엔 가입했다는 게 무슨 의미요? 우리는 독자적 국가란 얘기요. 이제 물론 1945년 10월 24일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해요. 한꺼번에 왕창 가입을 해. 근데 그중에 뉴질랜드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5일 이날 그리스, 그 다음 10월 30일에 인도, 그 다음 페루예요. 그 다음 어디일까? 호주입니다. 호주가 11월 2일에 가입해요. 가장 먼저 가입했다는 날이 10월 24일이라 그랬어요. 그래봤자 6, 7일 뒤였던 11월 1일에 호주도 가입을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이랑 상관없이 혼자 알아서 가겠다는 얘기요. 그렇게 현재의 호주까지 이제 독립적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호주의 수도가 어디야? 캔버라예요. 캔버라. 지금 밑에 멜버른, 위에는 시드니가 있네. 그죠? 캔버라가 수도가 된 것도 굉장히 골 때립니다. 처음에 호주가 아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진 않았을 때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연방정부는 있었지만 영국에서 아예 갈라지진 않았던 1900년대 초중반 있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우리가 대영제국으로부터 아예 갈라진 건 아니지만 6개 주가 이제 연방이 돼서 이제 우리들이 알아서 이제 좀 자치권 얻어서 가기로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도는 어디로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곳입니다. 원래 이랬어. 1920년대 캔버라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지금 도로망을 깔끔하게 지금 획정을 해놨네요. 계획도시란 얘기죠. 아무것도 없던 곳에 계획도시를 세운 거예요. 이게 1913년 캔버라라는 도시를 이제 수도로 정했잖아. 이제 도시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도시계획의 최종 승인안이에요. 도로랑 이런 망이라던가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저렇게 다 획정해 놓은 거예요. 다. 처음에 캔버라가 수도로 정해지기 전에 수도를 시드니로 하자 멜버른으로 하자를 가지고 7년을 싸웠어요. 초반에는 멜버른이 워낙에 발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시 수도로 멜버른을 하고 있었어. 나중 가서 이제 멜버른 시드니 둘 다 이제 싸우니까 야 둘 다 하지 마 캔버라. 그리고 캔버라가 된 거예요. 나중 가서 1927년부터 계획도시로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삐까뻔쩍하게 이제 도로를 깔끔하게 이렇게 획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저게 1927년부터 37년까지 이 도시공사를 해서 1937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캔버라야 수도가 한번 지금 위성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캔버라로 확대합니다. 쭉 지금 뭔가 동그래요 도로가. 그죠? 쭉쭉 뻗어 있고 쭉쭉 뻗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계획적으로 획정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그죠? 지금 뭐 서울 같은 데랑 비교하면 뭐 답도 없죠 뭐. 서울의 도로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창원도 계획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창원 한번 볼까요? 창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창원도 여기 계획도시야. 그래서 여기 같은 데 도로망 보면은 쭉쭉 이렇게 뻗어 있어.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계획도시들이 이렇게 도로망이 깨끗해요. 안 꾸불꾸불거려. 안산도 계획도시란 말이야. 안산도 신도시로. 안산도 보면은 이렇게 쭉쭉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 이런 식으로 쭉쭉 깨끗하게 이렇게. 보통 계획도시가 이래요. 오늘 호주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이거 얘기 안 했다. 지금 호주가 동물 때문에 대가리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진짜로. 현재 2022년 기준 전 세계 생물 멸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거 아세요? 호주가 현재 전 세계에서 생물 멸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동물이 진짜 많대요. 난 그 정도인지 몰랐어 진짜. 별게 다 있어. 두꺼비, 여우, 토끼, 고양이. 여기도 누트리아가 문제래. 우리나라도 누트리아 문제잖아. 여기도 누트리아가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여우나 뭐 토끼가 우리나라에서 뭐 문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두꺼비? 우리나라 여우가 너무 없어서 문제잖아요 지금. 호주의 문제가 두꺼비, 여우, 토끼, 고양이, 누트리아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고양이 그리고 고라니 그리고 멧돼지 요 정도. 비둘기. 그래 닭둘기. 요 정도가 문제겠네. 그죠? 우리나라는.
황소개구리는 요새는 뭐 별로 없대. 개체수가 많이 줄었대요. 미국까지. 베스 그래. 블루길. 요런 거 이제 문제가 되겠네. 이게 지금 무슨 여우나 토끼, 고양이 아니면 두꺼비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두꺼비랑 여우랑 토끼가 왜 문제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호주의 생태계가 너무 희한한 거야. 호주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대륙이 저렇게 큰데도 지들끼리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무슨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오랫동안. 굉장히 갈라파고스화 된 거죠. 자기들만의 생태계가 따로 있던 거니까 약간의 뭐만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영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지, 솔직한 얘기로. 상위 포식자 있죠. 지역마다 상위 포식자가 다르잖아. 중국이나 뭐 시베리아, 연해준 아니면 러시아는 호랑이잖아요. 아니면 뭐 불곰 같은 거. 아프리카 같은데 뭐 사자 같은 게 문제고, 호주의 지금 현재 상위 포식자가 뭘까? 들깨입니다. 얘가 상위 포식자예요. 딩고. 원래는 얘네 말고 하나 더 있었어. 요 주머니 늑대라고 해서 얘네도 상위 포식자로 있었대요. 근데 얘네가 멸종됐어 지금.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주머니 늑대가 뭐인 것 같아, 종이? 유대류래요. 유대류가 뭐냐면 캥거루 같은 게 유대류야. 얘 주머니 늑대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암컷 몸에 자궁이 2개래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대. 이런 애들이 보통 유대류라고 부른다는 거야. 코알라도 주머니가 있어요. 코알라도 보면은 새끼 껴안고 있잖아요. 여기 주머니가 따로 있대. 나도 호주의 동물 조사하면서 처음 알은 거야. 나도 새끼를 껴안고 있다 보면은 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요. 그래서 이 주머니 늑대도 주머니가 있대. 근데 얘는 이제 지금 멸종이 됐고 끝났지 뭐. 그리고 호주의 상위 포식자는 딩고다. 그냥 뭐 진돗개지 뭐. 이거 뭐 우리나라 오면 이거 뭐 상위 포식자 되겠어? 이렇게 호주의 생태계가 호주만의 독특한 게 있는데, 이런 독특한 상황에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뭐 개도 끌고 오고 여우도 가지고 오고 토끼도 풀고 막 그지랄 했으니 굉장히 예민하게 바로 반응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다양한 생태계가 다 갈아엎어진 거지. 딩고뿐만 아니죠. 이제는 호주의 상위 포식자가 원래 딩고인데 이제는 원래 호주에 없었던 여우랑 고양이가 상위 포식자입니다. 여우가 원래 호주에 살던 종이 아니래요. 원래 여우가 없었어, 호주에는. 지금 얘네가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몇 마리 이제 푼 거야. 지들 사냥할 때 이제 그냥 사냥용으로 잡으려고. 팍스. 고양이가 뭐 멀쩡한 새고 뭐고 다 물어뜯어요, 얘네 지금. 와, 그 살쾡이여 거의. 배부른데도 사냥 중이신 호주 고양이. 아무튼 얘네가 지금 문제다 이 말이야. 1859년에 영국인 누군가가 24마리 토끼를 가져왔대요. 존나 많아. 진짜 씨부레. 1859년에 24마리가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2억 마리가 된 거야 얘네가. 호주가 사막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원래도 사막화가 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사막화가 더 빨리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거든요. 토끼가 한몫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풀이란 풀은 다 뜯어 처먹어가지고 저 새끼들이. 문제가 토끼도 자궁이 2개야. 얘네가 자궁이 2개니까 중복 인심도 엄청나게 자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애를 낳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4마리에서 12마리일까. 암컷 혼자서. 엄청 많으니까. 그럼 뭐야 지금. 그럼 혼자서 암컷 혼자서 1년에 100마리 까는 거야 쟤네. 답도 없어. 그래서 1900년대 초중반에 점액종 바이러스라는 걸 뿌려요. 이게 지금 뿌리고 있는 거야 지금. 1938년에 토끼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만든 웅덩이. 토끼들이 이제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물에다가 토끼 바이러스를 이제 섞어놓고 이제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지. 유럽 토끼나 미국 출신 토끼들한테 일부러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바이러스거든요. 이거를 1954, 55년도에 오죽에 뿌려가지고 토끼가 엄청 많이 죽어 실제로. 프랑스랑 영국 출신의 토끼들은 대부분 죽고 실제로. 근데 얘네가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토끼 전염병이 벼룩이나 모기를 통해서 보통 옮겨진대요. 근데 토끼 중에서 이제 교잡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토끼가 번식력이 개쩔거든요. 근데 야생 토끼는 튼튼해. 사이즈가 좋아. 얘네 둘이 합쳐지니까 이제 슈퍼 교잡종이 탄생한 거야. 번식력도 졸라 크고 처먹기는 졸라 잘 처먹고 막 슈퍼 토끼가.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전염병에 내성 생긴 토끼까지 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쟤네 셋이서 섞이면 또 슈퍼 토끼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뭘 뿌려. 그럼 또 내성이 생기고 이질하는 거야 얘네 지금. 그래서 또 뿌렸어. 1995년에는 토끼 출혈병 바이러스라는 게 또 있대요. 이걸 또 뿌렸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니까 토끼들이 이거에 취약하지 않게끔 토끼를 어떻게 할까 지금 연구 중이더라고. 내가 검색해봤거든. 호주는 일부러 뿌리는 거야. 일부러 뿌리는 거야 토끼를 조질라고. 근데 이게 또 내성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여우. 자, 여우가 해답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안 그래도 여우를 뿌려놨대잖아요. 그죠? 마침 1845년에 토끼보다도 조금 더 빨리 그 사냥용으로 들어온 그 유럽 붉은 여우들이 또 있었대요. 근데 이 붉은 여우들도 문제인 거예요. 얘네가 토끼만 먹는 게 아니잖아. 호주에 뭐 왈라비, 호주에 있는 이 조그만한 토끼랑 그 캥거루 섞어놓은 거만한 애들 있어. 그리고 호주에 주머니쥐라고 있어요. 주머니쥐도 닥치는 데 처먹는 거야. 또 얘네가 씨부레 여우가 토끼만 먹는 게 아니라 호주에 있던 토착종들까지 다 조지는 거예요. 지금 호주에는 코알라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에는 캥거루랑 몇 종 빼고는 변식력이 그렇게 좋은 종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호주는 상위 포식자도 진짜 제한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래의 생물들도 적당히만 있기 때문에 상위의 포식자들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코알라나 이런 애들도 개체수가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막 그런 종이 아니라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들어오면서 개판이 난 거죠. 지금 여우뿐만이 아니죠. 고양이도 문제다 이 말이야. 지금 고양이는 호주에서 고양이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야. 한 1800년대에 뭐 영국 사람들이나 뭐 다른 이민자들 들어올 때 뭐 애완용 고양이나 뭐 이런 거 뭐 화물칸에서 한두 마리씩 들어왔겠지. 요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고양이들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이 호주에 있는 들고양이들을 잡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대요.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지금 저쪽 유럽에서 왔을 것으로 다 나온다는 거야. 유전자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왔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지금 한국에서도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게 또 있는데 뭐 이제 동물보호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이제 알 바 아니다. 좀 내버려 둬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고양이들이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 여우보다도 더 문제인 게 호주에서 지금 여우는 배고프면 웬만하면 잡는데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진짜 문제인 게 지금 여 생태계에서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심심하면 놀려고 이제 놀잇감으로 잡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호주에 있다. 그 다음 이거 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되지 했는데 두꺼비. 저 양서류나 이런 거 보는 거 좀 징그러워하시는 분들은 눈 살짝 닫으세요. 자, 호주에 있는 수수두꺼비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꺼비가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토종 두꺼비들이 지금 그 정주행 정신으로 이제 뭐 아스팔트 깔고 도로 깔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늪이라던가 연못으로 이동하는 길이 막혀가지고 두꺼비들이 지금 오히려 개체수가 점점 줄어서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문제 아니에요. 호주는 지금 두꺼비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라는 거야 지금. 처음에 호주로 이민 온 그 영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탕수수를 많이 심었대요. 설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설탕을 만드는 사탕수수 주변에 수수풍뎅이라는 풍뎅이 새끼를 살았대. 해충이지 해충.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남미에 저 수수두꺼비라는 두꺼비가 있어. 남미에. 걔네들을 데려온 거야. 문제가 뭐냐면 수수두꺼비라고 해서 갖고 왔더만 수수풍뎅이를 못 잡는 거야. 수수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풍뎅이가 어디 있겠어 대부분.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두꺼비 새끼 여기 있더라는 거야. 못 올라간다는 거야. 높아가지고. 지금 호주에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독이 있대요. 두꺼비가. 이 수수두꺼비가 독이 있어서 천적도 없대 지금. 개체수는 계속 느는데 천적이 없고 지금 답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 두꺼비 수명이 이렇게 긴지도 몰랐어. 얘네가 10년에서 15년을 산대요. 두꺼비 주제의 수명도 졸라 길어. 처음에 1935년에 102마리만 수입을 해왔대요. 102마리 수입한 게 지금 현재 호주에만 2억 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에 뭐 워킹홀리데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데 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바닥 보면 두꺼비래요 지금. 두꺼비가 천지래 지금 호주에. 억 단위야. 그 다음 나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낙타. 지금 이게 호주에 지금 있는 낙타거든요. 호주에 원래 낙타가 없었대요. 1840년대에 낙타를 수입해 온 거야. 왜? 호주도 사막이 많잖아. 1800년대 초중반이면 뭐 자동차가 그렇게 흔할 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 허벌판에 저 사막 같은 데를 짐을 옮기려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도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낙타를 갖고 온 거죠. 근데 이제 호주에 철로가 생긴 거야. 화물열차 철도가 생기면서 화물량도 늘어나고 무역량도 늘어나고 좋잖아요. 문제는 낙타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1800년대 초중반에 수입해온 낙타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낙타 졸라 큰 거 아시죠? 낙타 졸라 커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커. 저거를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얘네가 어떻게 잡을 것이며 저 큰 낙타를 어떻게 여우랑 딩고가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낙타가 단 한 마리도 없던 호주라는 대륙에서 현재 100만 마리까지 늘어났답니다. 근데 뭐 낙타 많아지는 게 뭐 큰 문제인가요? 낙타가 물을 안 먹고 오래 버티잖아요. 근데 얘네가 한 번 물을 빨리면 100리터를 빤대요. 호주가
호주가 지금 사막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한 번 빨면 100리터를 빤다는 거야. 우리 여기 100만 마리 있음. 목말라 한 다음에 요 가생이로 가서 100리터씩 존나 빨고 이제 100리터 빨았다. 빠지자. 계속 끌어놓은 거야 얘네 지금. 그래서 지금 낙타 개체수를 잡으려고 호주가 헬기로 지금 헬기 아니면 개체수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호주에서 그 멸종된 동물들이 많죠. 멸종 위기종도 많고 그 중에 에뮤라는 것도 있어요. 에뮤. 타조같이 생겼어. 타조보다 조금 작대요. 근데 이 에뮤는 지금 뭐 개체수가 안정적이래요. 근데 에뮤도 종류가 여러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종은 지금 개체수가 안정적인데 멸종된 종들이 꽤 있다. 옛날에 이 에뮤랑 전쟁이 났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긴데 에뮤 전쟁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호주 정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호주 군인들한테 땅을 줬대요. 이 호주 서쪽에 농사 지으라고 땅을 일일이 줬대. 근데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난이 심하니까 당시에 땅 줬다는 군인들 있잖아. 그 군인들한테도 밀농사를 지으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식량난이니까 파프리카나 뭐 이런 거 키우지 말고 이제 식량이 실제 될 수 있는 밀농사를 좀 많이 지어라. 보조금도 줄 테니까. 이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밀을 뒤져라 심었어요. 서부에. 근데 호주 사람들이 밀을 또 너무 많이 지은 거야. 대공황인데도 밀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밀값이 개떡락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보조금 주기로 했었잖아. 안 줘 하고 통수를 친 거야. 그래서 당시에 그 퇴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개빡쳐가지고 아니 씨부레 밀농사 지으면 보조금 준다더니 지금 왜 보조금을 또 안 줘. 그래서 당시에 이 서부 쪽에서 밀농사 지었던 그 농부들하고 군인들이 잠가라 밸브를 해요. 밀 정부에 안 팔 거라고. 근데 하필 이럴 때 에뮤가 나타난 겁니다. 타조같이 생긴 저 에뮤가 2만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호주 서부에. 얘네들 고라니야. 호주 고라니야. 호주 고라니. 밀고 뭐고 배추고 무수고 다 뜯어 쳐먹어 얘네도. 근데 얘네가 웃긴 게 뭐냐면 번식을 할 땐 요 내륙으로 간대요. 근데 번식이 끝나면 요 해안가를 돈대. 그러다 번식기 되면 또 내륙으로 가고 번식기 끝나면 또 내륙으로 와서 다 뜯어 쳐먹고 막 이런 되는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이제 그랬던 거지. 밀을 한참 많이 심어놓은 서부로 딱 온 거지. 생각해봐. 밀농사 진짜 개 뒤져라 지어놓고 막 잡초고 뭐고 막 다 뜯어가면서 허리 휘청거리게 지어놨더니 고라니 2만 마리 튀어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당시에 1차 세계대전 그 참전용사했던 태역군인들도 그 땅 줬댔잖아. 그 양반들도 농사 짓고 있었단 말이야. 밀농사를. 그래서 이 양반들이 당시 호주 국방부 장관한테 찾아가요. 야 기관총 좀 줘. 기관총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기관총이 효율이 좋잖아요. 2만 마리 모여있으면 따다다다다다다 쏴갈기면 그 효율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관총을 달라고 한 거지. 떼거지로 있으니까 쟤네가. 그래서 호주 국방부가 실제로 기관총을 그냥 너네한테 줄 게 아니라 기관총 병사들과 함께 너네한테 보내주겠다. 병사들도 보내면 이게 좋은 훈련이 되고 경험이 된다. 우리 병사들한테. 병사들도 기관총을 쏴갈기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 에뮤잡이 할 때 이제 보낸 거지 그 병사들을. 근데 이제 몇 명 안 가. 한 2명만 가요. 2명. 2명의 병사가 2명의 기관총을 가지고 배치가 됐대. 서부에 1932년 11월에 50마리의 에뮤가 나타났대요. 근데 얘네가 총을 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새들이나 물고기들은 물려다니잖아요. 막 참치나 이제 이런 애들 막 모여서 막 헤엄치잖아. 근데 얘는 총소리가 들리면은 뿔뿔이 흩어진대. 그 못 잡잖아요. 기관총병들이 6일 동안 탄약을 2,500발이나 쐈대요. 근데 뭐 몇십 마리에서 몇백 마리 잡았나 봐. 이 기록에 따라서 다른데 요쪽 기록에서는 몇십 마리 잡았다. 요쪽 기록에서는 몇백 마리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리고 나중 가서는 호주 정부가 야 아무리 에뮤 새끼 이거 같아도 기관총으로 잡아줘지는 건 좀 선 넘는 것 같다. 좀 얘네도 불쌍하고 보기 안 좋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울타리를 세웠대요. 밭에. 왜냐면 얘네가 이제 타조잖아. 얘네가 뭐 그렇게 점프를 잘 뛰는 건 아니래. 고라니들은 점프를 잘 뛰잖아요. 다행히 얘네가 점프를 잘 뛰진 않아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뭐 그러니까 얘네가 뭐 넘어오고 그러진 못했대요. 지금은 현재 호주 전역에 한 60만에서 70만 정도로만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에뮤가. 자 이렇게 호주라는 지역이 무슨 갈라파고스 마냥 자기들만 오랫동안 이제 혼자 대륙이 덩그러니 있어왔잖아요. 그 생태계가 굉장히 예민했다. 지금도 호주가 생태계를 바로잡으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호주가 사막화되는 것도 토끼 새끼들 때문에도 가속화되는 게 있고 실제로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속화되는 것도 있는데요. 토끼도 한몫한다는 뭐 연구 결과도 있고 토끼가 사랑스러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막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겠지.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은 지구온난화 때문에도 호주가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건 있는데 토끼도 한몫하고 있다. 요 두 가지가 둘 다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호주편 마지막으로 호주에 대한 동물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다음 편은 호주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